안녕하세요. 반전 미담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살 가장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오해했던 두 남녀가 있었죠. 그들은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지만 단 하나의 편지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후 그 편지에 담긴 진짜 비밀이 밝혀지면서 모든 사람들을 울린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가슴이 먹먹해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2004년 부산 해운대. 늦여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그날, 20살 정다은은 혼자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백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학과 1학년인 다은에게 바닷가는 그저 연습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가면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와 어머니의 한숨 때문에 도저히 연습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은의 가정 형편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셨는데 몇 달 전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곤 했고 아버지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다은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20살 대학생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게 더욱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은은 매일 오후 3시면 바닷가로 나왔어요.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벗어나고 싶었고 바이올린 연주로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거든요.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소리,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바이올린 선율이 어우러지면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은이 바이올린을 꺼내 화를 올리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방해 안 된다면 연주 계속해 주실래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다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문의 창작과 한승우였습니다. 승우는 평소 사진과 시를 좋아해서 바닷가에 자주 나왔는데 우연히 다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승우에게 다은의 첫인상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앉아 있는 다은의 뒷모습에서 묘한 슬픔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승우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죄송해요. 시끄러웠나요? 다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들리는 바이올린 선율이 승우의 진심 어린 말에 다은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다은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닷가로 나왔고 승우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다은의 연주를 듣곤 했어요. 처음에는 멀찍이 앉아서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승우는 다은의 연주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썼고 다은은 그 시에 멜로디를 붙여 새로운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예술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언젠가 우리 이름으로 이 노래를 발표해보자. 승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다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안 사정이 점점 나빠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다은과 승우의 만남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오후 바닷가에서 만나 각자의 꿈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승우는 언젠가 시집을 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다은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에게는 승우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집안의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건설회사는 대출을 받아 겨우 운영되고 있었고, 협력업체들로부터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울음을 삼키며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다은은 부모님께 학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음악학과는 다른 전공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거든요. 바이올린 레슨비, 악보값, 연주회 참가비 등등 하나하나가 모두 부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은은 승우 앞에서만큼은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승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승우가 써준 시에 멜로디를 붙일 때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승우 역시 다은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다은의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졌고 새로운 영감이 떠올랐어요. 승우는 다은을 위해 매일 새로운 시를 썼고 다은은 그 시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다은아, 너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승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승우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다은의 대답에 승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웃음 뒤에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현실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갔고 어머니는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다은은 부모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싶었지만 20살 대학생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답답했어요. 어느 날 밤 다은은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은이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버지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그날 밤 다은은 잠들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모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우에게만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승우가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할까봐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바닷가에서 만난 승우는 다은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어요. 다은아, 무슨 일 있어?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다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다은에게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다은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만들었어요. 승우의 시와 다은의 멜로디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곡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곡 어딘가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10월 중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다은의 집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것이었어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협력업체들은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다은의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들 어려운 시기라며 돌아섰어요. 결국 서울에 살고 있던 외삼촌이 다은을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학교를 다니라는 것이었죠. 다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서울 가서 열심히 할게요. 다은은 부모님 앞에서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승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승우는 여전히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내년 봄에 함께 작은 연주회를 열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다은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댈까?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승우에게는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은은 차라리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은이 서울로 떠나는 날이 정해졌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다은은 그 일주일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승우를 만났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다은아,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고민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승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민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요즘 과제가 많아서 좀 바빠. 다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승우는 다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은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불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 밤 다은은 승우에게 편지를 썼어요. 진실을 모두 담은 편지였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것,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 그리고 승우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까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다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편지를 승우가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자신을 기다려줄까? 아니면 실망해서 떠날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은 짐을 싸고 부모님과 함께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부산을 떠나면서 다은은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승우와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은은 결심했어요. 편지를 승우에게 전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최소한 자신의 진심만은 전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다은은 친구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부탁이 하나 있어. 승우에게 전해줄 편지가 있는데. 지영은 다은의 사정을 듣고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영은 다은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 뜻밖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은이 서울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승우는 매일 바닷가로 나가 다은을 기다렸지만 다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몸이 아픈가 싶어서 걱정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다은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어봤지만 모두들 모른다고만 했어요. 사실 지영은 다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지만 승우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은의 소셜미디어에서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그 사진은 다은이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후원의 파티에 참석한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다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사진을 보고 혼란스러웠어요. 다은이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 파티는 다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던 다은의 아버지는 사업 재기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셨어요. 그 과정에서 한 기업가가 후원을 약속했는데 그 조건으로 다은을 사교 모임에 참석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다은은 그런 자리가 불편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결국 편지를 승우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승우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승우야, 이거 봐. 다은이가 서울에서 이런 파티에 다니고 있어. 승우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힘들어하던 다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다은의 모습에서 승우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결국 다은이도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간 거구나. 승우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다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해 버렸어요. 더 이상 다은의 소식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20살 승우에게는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다은은 서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교 과제를 해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편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승우가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은은 매일 승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부산의 그 바닷가로 편지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편지가 전달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승우가 화가 나서 답장을 하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승우야,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참아줘.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다은은 매일 밤 일기에 이런 말들을 적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은의 마음은 더욱 절실해졌어요. 부산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재기는 쉽지 않았고 다은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은은 승우의 소셜미디어에 접속해 보려고 했는데 차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다은의 마음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승우가 나를 차단했구나. 왜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은은 밤새 울었습니다. 다은은 승우가 왜 자신을 차단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갑자기 사라진 것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다은은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다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온라인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편지만큼은 계속 보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승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2005년 겨울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승우에게 입대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군 복무를 위해 부산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승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떠나야 한다는 게 답답했거든요. 입대를 며칠 앞둔 어느 오후 승우는 마지막으로 그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다은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그곳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다은이 없었고 쓸쓸한 겨울 바다만이 파도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바람에 날려온 종이 조각 하나가 발에 걸렸습니다. 승우는 그것을 주워들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편지의 일부였어요. 물에 젖고 햇볕에 발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승우는 그 글씨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승우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흐릿하게 보이는 글씨였지만 승우는 그것이 다은의 편지라는 걸 직감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인가?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다은은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건가? 승우는 그 편지 조각을 가슴에 꼭 안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혹시 다른 편지들도 있을까 해서 모래사장을 뒤졌지만 더 이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 바람과 파도가 모든 것을 앗아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승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은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다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며칠 후면 입대해야 했고 다은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승우는 군대에 가기 전에 다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지내던 다은은 여전히 승우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편지를 써서 부산으로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승우가 날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정말 화가 나서 연락하지 않는 걸까? 다은은 매일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은은 부산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승우가 군대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은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어요. 승우가 군대에 가기 전에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은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부산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사실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외삼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은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지지 말라는 눈치를 주고 있었거든요. 기차 안에서 다은은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담은 편지였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서울로 와야 했던 것, 매일 승우를 그리워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승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까지. 부산에 도착한 다은은 바로 그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승우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승우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다은은 모래사장에 앉아 편지를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승우가 오면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묻었어요. 그리고 승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승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승우는 그 며칠 사이에 입대 준비로 바빴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느라 바닷가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만약 승우가 그때 바닷가에 갔다면 다은의 편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번 엇갈리게 했어요. 다은은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승우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떠나기 전에 다은은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승우와 함께 만들었던 그 곡을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승우야, 미안해. 내가 먼저 떠나게 되어서. 하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다은은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다은이 떠나고 며칠 후 승우가 입대하기 전 마지막으로 바닷가를 찾았을 때였어요. 승우는 그곳에서 모래에 묻힌 편지 조각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다은이 며칠 전에 묻고 간 편지라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편지의 대부분을 앗아갔고 남은 건 몇 글자뿐이었어요. 승우는 그 편지 조각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대하는 날 아침, 승우는 기차역에서 마지막으로 다은을 찾아봤어요. 혹시라도 다은이 자신을 찾아올까 하는 희미한 기대였지만 다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그렇게 첫사랑을 가슴에 묻고 군대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 시각 다은은 서울에서 승우의 입대 소식을 들으며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간 속으로 묻혀버리는 것 같았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40살이 된 한승우는 시인으로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고 있었어요. 군 제대 후 꾸준히 시를 써온 결과였습니다. 승우의 시집들은 대부분 바다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바다의 시인이라고 불렀어요. 승우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누구도 20살 다은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승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다은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승우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시집 바다에서 온 편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시집의 표지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뒷모습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실루엣은 20살 다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다은은 서울에서 음악 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은 현실적인 문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며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은 역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다은은 가끔 승우의 소식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승우가 시인이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20살 때 함께 꿈꿨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다은은 승우의 시집을 모두 샀고 그 시들을 읽으며 옛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온 편지라는 시집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그 시들 속에서 20살의 자신과 승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승우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다은은 승우가 서울에서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와 인생, 그리고 바다라는 주제의 강연이었어요. 다은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승우를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강연 당일 다은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과연 승우를 만나는 게 좋을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많이 변했을 텐데 예전 모습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결국 다은은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강연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다은은 맨 뒷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승우의 모습을 보았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승우였습니다. 승우는 자신의 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바다는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담긴 곳이에요. 20살 때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시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은의 가슴이 뛰었어요. 승우가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승우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다은도 그 줄에 서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은은 강연장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구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이대로 가면 또다시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20년을 기다렸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은은 용기를 내어 승우에게 다가갔어요.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승우가 혼자 강연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은의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이번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한승우 시인님,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승우를 불렀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승우는 다은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전히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특유의 목소리까지. 다은이? 승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다은이에요. 기억하시나요? 다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 순간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20살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에 남은 건 승우와 다음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정말 다은이 맞니?
승우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승우예요. 20년 만이네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강연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떻게 20년의 공백을 메워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은아,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 나는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승우야. 정말 미안해. 다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실, 나도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다은은 그제서야 2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울로 가야 했던 것, 매일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승우가 자신을 차단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절망감까지. 나는 매일 부산 그 바닷가로 편지를 보냈어. 너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 하지만 너는 내 소셜미디어를 차단했더라고.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승우는 다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후회가 밀려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은아, 나도 할 말이 있어. 승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서울에서 화려한 파티에 다니는 사진을 봤어. 그래서 너도 결국 돈 많은 사람들 쪽으로 간 거라고 생각했어. 그 파티? 다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 사진을 봤구나. 승우야, 그건. 다은은 그 파티에 참석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재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석했던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날 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도 털어놓았어요. 나는 그 파티에서도 계속 너 생각만 했어.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바닷가에서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 승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은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한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어요. 다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너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혼자 상처받고 화만 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다은아, 너는 어떻게 내가 시인이 된 걸 알았어? 승우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끔 너 소식을 찾아봤어. 내가 시인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 우리가 함께 꿈꿨던 일이잖아. 다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의 시집들도 다 샀어. 특히 바다에서 온 편지는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 그 시들 속에서 우리의 추억을 찾을 수 있었거든. 승우는 놀랐어요. 다은이 자신의 시를 읽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시들 속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다은이 알아줬다는 게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다은아, 사실 그 시집 표지의 실루엣은 너야. 20살 때 바닷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너의 모습을 그린 거야. 다은은 깜짝 놀랐어요. 그 표지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는데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다니. 정말? 그럼 너는 나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물론이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너와 함께 만들었던 그 곡들, 바닷가에서 보낸 시간들. 모든 게 내 시의 영감이 되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2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은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살 때도 승우에게 말하지 못했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진실이었어요. 카페에서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가까워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은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가장 큰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우야, 사실 너에게 꼭 말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다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승우는 다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그때 내가 서울로 떠나기 전에 알게 된 일이 있어.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 승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가족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거든요. 당시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셨지만 승우에게는 가벼운 병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승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우연히 알려줬어. 내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다은은 당시를 떠올리며 계속 말했어요. 승우의 어머니 병원비를 알게 된 후 다은은 잠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몰래 도움을 줬어. 다은의 고백에 승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응. 그 파티에 참석한 것도 사실은 그 때문이었어. 어떤 기업가가 후원을 약속했는데 조건으로 사교 모임에 참석하라고 했거든. 나는 그 돈으로 너희 어머니 병원비를 도왔어. 승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다은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다은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은아, 그럼 너는 그때부터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승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 같았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어. 다은은 당시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익명으로 승우의 어머니 병원비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때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승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할까봐 무서웠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 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은을 꽉 껴안았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은이 얼마나 깊이 자신을 사랑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은아,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원망했어. 너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천사였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실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다은아, 어머니가 완치되신 것도 내 덕분이었구나. 승우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완치되셨다고? 정말? 다은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응, 2년 전에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셔. 다은은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다은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승우야, 이것 좀 봐. 몇 년 전에 부산에 갔을 때 그 바닷가에서 찾은 거야. 그것은 20년 전 다은이 모래에 묻었던 편지였어요. 오랜 세월 바람과 모래에 묻혀 있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승우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글씨는 많이 바래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승우야, 우리 다시는 잃지 말자. 이번에는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게. 편지 끝에 적힌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승우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다은아, 이제 정말 다시는 잃지 말자. 20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승우야.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함께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여전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 위해서였어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20년 전 그 바닷가로 향했어요. 달빛이 바다를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은이 가져온 바이올린으로 그들의 첫 곡을 연주했을 때 승우는 새로운 시를 낭송했어요. 20년의 기다림과 사랑에 대한 시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오해도 어떤 방해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살의 순수했던 사랑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때로는 오해와 엇갈림이 사랑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시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다시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다은과 한승우의 이야기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르니까요. 진심은 언제나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전미담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겪으신 특별한 사연이나 주변에서 들으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보내주신 모든 사연은 소중히 읽어보고 영상으로 제작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힘든 일들도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전미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